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26년,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에 우리가 아는 저 거대한 발전소들 없이 도시 전체의 불을 밝힌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이게 놀랍게도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략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리드 2.0이죠.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 분석 영상의 한 구독자분께서 결국 모든 산업의 끝은 전력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라는 정말 날카로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핵심을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드 2.0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고요. 그 다음엔 이 시스템의 뇌 역할을 하는 가상발전소, VPP와 AI를 깊게 파고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판을 뒤흔들 진짜 게임 체인저, 바로 우리 주변의 전기차 역할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실전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산업이 거대한 굴뚝과 터빈 같은 하드웨어의 시대를 지나서요.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 즉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왼편의 그리드 1.0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 과거에는 거대한 발전소 몇 군데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쏴주는 아주 단순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그리드 2.0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집 옥상의 태양광, 공장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심지어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AI라는 지휘자가 하나로 묶어서 연주하는 분산형 오케스트라 같은 개념이죠. 이제 단순히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넘어서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오가며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가상발전소, VPP와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정말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석유가 아닌 에너지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죠. 가상발전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물리적인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똑똑한 AI가 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에너지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서요. 전기가 필요할 땐 공급하고 남을 땐 저장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발전소 하나가 더 생긴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VPP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전력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둘째, 그렇다고 발전소를 새로 짓자니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빨라야 10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느리죠. 그래서 나온 최적의 해결책이 바로 세 번째,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쉬고 있는 에너지, 즉 유휴전력을 AI로 똑똑하게 묶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겁니다. 제 눈에는 이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법인 거죠.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주요 외신들을 보면요. 2026년 VPP 시장 규모가 무려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숫자가 보여주는 성장 속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거대한 스마트 머니라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죠. AI가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예측 정확도에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왼쪽 기존 방식으로는 기껏해야 70% 맞추던 전력 수요를요. 오른쪽의 AI는 날씨, 소비 패턴, 심지어 전기차 운행 데이터까지 다 분석해서 98% 이상 정확도로 예측해냅니다. 최근 삼성증권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던데 이건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전력 거래가 과학의 영역, 금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인 거죠.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네,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하마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쓸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가장 똑똑한 관리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 아이러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부쩍 많아진 전기차입니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발전수, 아니 에너지 저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V2G, Vehicle to Grid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주차해둔 전기차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을 전기가 가장 비싼 피크 시간대의 전력망에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가 말 그대로 바퀴 달린 ESS, 즉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셈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화살표가 보여주듯 이제 이 회사들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묶어서 전력을 거래하는 VPP 사업자, 다시 말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CNBC에서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증권사 리포트의 행간을 읽고 제 20년 경험을 더해서 3가지 실전 전략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맨 위쪽의 플랫폼 선도 기업, 그리드위즈처럼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플레이어들이죠. 당연히 구성장에 기대되지만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통합형 거인입니다. LS 일렉트릭처럼 기존 하드웨어 강자가 소프트웨어를 더하는 전략이죠. 안정적이지만 성장은 좀 더딜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VPP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ESS 밸류체인입니다. VPP가 커질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죠.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성을 생각해서 LS 일렉트릭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통합형 거인들을 먼저 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탄탄한 하드웨어 시장 지배력에 소프트웨어를 얻는 전략, 아주 정석이죠.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과서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몸집이 큰 조직은요, 이런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둔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2010년대 해운업 구조조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때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거대한 조직의 의사결정과 정부 정책이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걸 똑똑히 봤죠.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제 눈에는 이 2배라는 숫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KB증권 리포트를 봐도 2026년에 산업용 ESS 설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VPP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전기를 담아둘 그릇, 즉 ESS라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하드웨어의 폭발적인 수요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때는요, 단순히 기술력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기술로 모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전기 요금제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지, 이 2가지 흐름을 함께 읽어야 진짜 승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DNA를 심으셔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그림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과 그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ESS 같은 하드웨어 기업을 균형 있게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리드 2.0 시대의 새로운 석유는 이 슬라이드가 말해주듯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 에너지 시장의 승자가 될 겁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가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가요, 월말마다 머리 아픈 그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처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옵션으로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어질 전체 전력 가치사세 투자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결국 시장은 냉혹한 생존의 무대이고 현명한 선택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